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참 이번 주를 전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불과 어제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장이 저는 생각보다 상당히 제 마음에 듭니다. 상당히 강세를 잘 보여주고 있고 올라가줘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올라가주고 있어서 다음 주에 굉장히 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들이 다가오잖아요. CPI, 그 다음에 FOMC 일정까지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가 결국에는 6월 그리고 7월까지의 시장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좋은 분위기가 유지가 됐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 중요한 일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중요한 일정이 지나가기 전까지 이번 주말 그 다음에 이 일정들이 지나가기 전까지 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는 우리가 6월부터 7월까지 이 남은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단 이번 주 한번 싹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어떻게 시장을 조금 대응을 할 건가. 다음 주에 굉장히 이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일정이 지나가고 중요한 이 일정에 따라서 결국에는 약 한 달 정도의 시장의 분위기가 저는 잡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잡혔을 때 그리고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잡혔을 때 이 구간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 전략을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번 주말과 그 다음에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 제가 이제 이번 주의 시장을 보면서 무언가 자꾸 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반도체 쪽이 무언가 조금 더 이 주도주로 활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수급이 약간은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 수급들을 받아주는 종목들이 무언가 중구난방이다? 좀 방향성을 못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중순까지는 무언가 시장의 분위기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오늘 시장 보니까 좀 분위기는 잡혀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 한 어제 정도까지 그리고 뭐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시장은 철저하게 개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혹은 어떤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논외에 다른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수급이 형성되고 상승이 나오고 순환이 나오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개별주 종목 장세다. 개별주가 계속해서 좀 순환이 도는 장세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 철저하게 개별주 시장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에는 저번 주에 반도체 섹터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SK 하이닉스나 혹은 뭐 삼성전자, 대형주나 혹은 그 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수급을 받아줘야 되는 섹터가 존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수급을 받아주는 무언가 뚜렷한 섹터가 딱히 정해진 섹터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섹터, 저 섹터 여러 가지 이 구역들이 형성이 되면서 무언가 뚜렷한 섹터 없이 수급을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받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상승 나오는 종목군들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어제 보니까 2차전지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았고 그 다음에 흑해 곡물협정 오늘 이제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흑해 곡물협정에 대한 곡물 관련주도 갑자기 탄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쯤에는 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2차전지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이 나올 때 일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고, 흑해 곡물협정이나 뭐 후쿠시마 오염수 이러한 종목군들은 무언가 시장이 애매할 때나 혹은 하락을 할 때 수급을 대신 받아주는 이러한 섹터군들이 속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무언가 방향성이 없이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수급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단 뭐 이 섹터군들 외에 다른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또 수급을 받았었죠. 뭐 바이오 종목군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이제 굉장히 수급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들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부재하구나. 그러면서 그냥 뭐 주말에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나왔으니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이제 종목군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지금 현재 상태에선 주도주가 아직 부재하니 단기적인 이슈에 굉장히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반응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방향성이 없이 수급을 여러 가지 섹터들이 중구난방으로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부분이 다음 주에 FOMC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이 달력이에요. 달력이고 다음 주 이제 13일 그리고 이제 15일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미증시가 이러한 이제 표현이 됐어요. 상승 질주 멈춘 빅테크주 조정의 폭이 13일 CPI에 달렸다. 결론적으로 오늘 상승이 잘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 시장이 괜찮았던 부분은 고용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에 CPI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살짝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좋지 않게 반응을 할 거고, 결론적으로 이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저는 약 한 달 정도가 정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7월 한 말 정도, 7월 한 25일경 요 정도에 이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번 달에 금리 동결하고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예측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해줘야지 다음 7월 금리가 결정되는 FOMC까지는 무언가 시장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고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다. 다음 주에 이 이슈들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이 정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CPI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이번 FOMC의 금리 동결을 해주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반도체가 주도주로 활약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무언가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기는 하는데 주도주로 활약을 한다라는 느낌은 크게 안 보였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조금 한정이 되어 있었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국한되어서 반도체 쪽이 움직였었지 무언가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다 끌고 간다라는 느낌은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악재에 조금 민감하고 악재가 조금 더 우위에 있으니까 반도체 쪽에 지금 뭐 D램 가격 상승, 뭐 그다음에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전체를 다 끌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주도주로 하락을 하지 못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 시장이 뭐 FOMC 이후에 굉장히 좀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 있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가 충분히 주도주로 하락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이나 그 다음에 AI 반도체, 뭐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결론적으로 악재가 우위할 때, 그럴 때 이제 쏟아져 나왔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반도체가 크게 수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반도체가 확실하게 주도주로 하락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반도체 사이클의 이 상승 과정, 반등 과정이 있잖아요. 보통 후공정이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소재 부품, 뭐 장비 이러한 쪽들, 그 다음에 뭐 설비 투자, 이러한 순서로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이 순서대로 상승이 안 나왔으니까 다음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끌어올려지면서 반도체가 주도주로 활약을 해줄 다시 한번 타이밍이 올 때, 그때는 이제 후공정 먼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이제 안 나왔다라고 저는 목요일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보게 되면 삼성전자 오늘 차트거든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삼성전자가 무언가 이탈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끌어올려주는 그림이 나오기는 했는데 어제까지는 무언가 이탈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상승을 주도했었던 시스템 반도체 쪽, 뭐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대표적이니까 이스페타시스를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또 최근에 윗꼬리를 지속적으로 그리다가 마찬가지로 어제 이탈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시스템 반도체 쪽에 수급 빠지는구나. 그래서 반도체는 당분간 쉬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지금 현재 오늘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조금 끌어올려지는 분위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요거는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반도체 섹터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섹터에서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수급들이 퍼져나가잖아요. 제가 항상 순환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 2차 전지가 강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이 1월부터 4월까지 2차 전지가 굉장히 강세가 크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 시장은 무언가 한 섹터만 계속해서 쭉쭉쭉 보내지 않죠. 어떠한 종목이든 어떠한 섹터든 무언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에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필요하고 그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때에는 다른 섹터군에서 다른 종목군에서 그 수급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순환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반도체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던 분위기였으니까 목요일까지. 그래서 이번 주에 무언가 다른 종목군들이 수급을 일제히 다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인상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돼서 이제 이 소금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수급 굉장히 잘 받아주고 상승이 크게 나왔죠. 그 다음에 뭐 CJ 시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방사능 범벅된 우럭이 잡혔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수산물 관련된 종목들도 수급이 아주 훌륭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이수 스페셜티 이제 새로 상장했잖아요. 그래서 새로 상장했는데 이 전고체 관련된 이런 이제 이슈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 굉장히 잘 받아줬죠. 그래서 뭐 이에 의거해서 그대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인성정보 마찬가지고요. 수급에 의거해서 그대로 이제 좋은 상승을 앞에 이제 한 차례 들어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그대로 이번 주에 반응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이번 주에는 무언가 시장을 이끄는 섹터군들 혹은 무언가 실적이 굉장히 눈에 띄게 나오는 섹터군들보다는 테마주 쪽에 무언가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테마주 쪽은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반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반도체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하는데 무언가 수급을 받아줄 만한 끌고 갈 만한 섹터가 딱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단기 이슈에 민감한 이러한 섹터군들의 종목들이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왔다. 즉 뚜렷하게 수급을 받는 섹터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부분이었냐면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급을 굉장히 잘 받아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 마음에 드냐라고 하면 2차 전지나 반도체는 우리 시장을 이끌어주는 종목군들이잖아요. 우리 시장을 이끌어주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상승이 나와준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시장도 같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같이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유동성이 폭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 유동성.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시장 올라가고 종목들 잘 올라가면 그러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더 많이 사고 싶잖아요. 더 많이 사려면 당연히 돈을 더 집어 넣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유동성이 확보됨에 따라서 시장에서 한 개 종목 올라갈 거 10개 종목 올라가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일전에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대폭발, 시세가 완전히 대폭발되었었던
코로나 이후 역대급 시장이 연출이 됐을 때 그때 결국에는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시장이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유동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시장을 이끌어주는 종목군들이 오늘 이렇게 어제 이렇게 수급을 받아준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FOMC 결과까지도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 종목군들이 주도해서 움직이면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동성까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면서 우리가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이랑 어제의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왜 그랬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종목들이죠. 일단은 에코프로죠. 제가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드렸던 것 같은데 에코프로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 지지 구간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언제 사야 되느냐.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눌리면서 나는 이 종목을 사고 싶은데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두 차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리고 이 모든 최근에 뭐 증권사 애널들도 그렇고 40만 원대도 다 고점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즉 현재 이 단가 구간은 굉장히 고점 구간이고 누구나 다 수익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냥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언제 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시장에 관심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사셔야 된다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시장의 관심은 뭘로 파악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제가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이 확인이 될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에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와 줬습니다. 그죠? 수요일 날에 갑자기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와 줬죠. 그래서 저는 뭐 그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저도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에 수급 들어온 거 보고 이거 2차 전지가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수요일 날에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이 수급에 의거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트레이딩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코프로를 목요일 어제 이제 진입을 한 거죠. 수요일 날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어제 구간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제 구간에 67만 원 이하에 매수를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대로 진행이 된 거죠. 지지 구간에서 결론적으로 언제 상승이 나올 줄 알고 언제 시장에 관심이 들어갈 줄 알고 미리 매수를 하느냐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기회비용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그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수요일 날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제 접근하려는 이런 이제 안내를 드렸던 게 이제 이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에코프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상승이 어제부터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단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에요. 아바코도 그렇죠. 아바코도 굉장히 이 수급이 일전에 잘 들어와 있었습니다. 잘 살아 있었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거 2차 전지 쪽 무언가 장비 종목군들 먼저 살아날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인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일전에 살아있기 때문에 무언가 살아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도체 쪽에서 무언가 2차 전지로 수급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어제 굉장히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음 주부터 2차 전지 특히나 장비 쪽이 가겠는데? 라고 저는 한 수요일, 목요일부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더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느껴졌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삼성전자가 오늘 방향을 꺾어줬다라는 거. 그죠? 삼성전자가 방향을 꺾어주면서 시스템 반도체 쪽도 같이 방향을 꺾어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뭔가 반도체 쪽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마이크론의 어제 그리고 오늘의 연속 상승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이 사이클링, 반등 사이클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메모리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순서대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난 반도체 강세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안 나왔어요. 이러한 흐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가 지금 좋기는 좋은데 무언가 다 올라가는 느낌은 아닌 것 같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 무언가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후공정의 가장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하나마이크론의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가 줬다라는 거. 이거는 뭔가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야겠죠. 왜 갑자기 이렇게 후공정의 가장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하나마이크론의 수급이 들어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반도체 메모리 업황의 회복인 거죠. 그죠? 반도체 메모리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어제부터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제 하나마이크론의 상승이 제가 이 정도의 수급이 안 들어왔다라고 하면 일전에 그냥 이 정도 수급으로 들어오고 말았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하나마이크론에 갑자기 이 정도 10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갑자기 투입이 됐다? 그러면서 순수히 그냥 종가까지 밀어 올렸다? 이거는 무언가 반드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후공정 쪽에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이 반도체 반등 사이클링이 이제 순환이 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그림들이 지금 다 나와주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도 지금 무언가 갑자기 확 수급을 동반하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버렸죠. 2차전지 장비 쪽들도 지금 갑자기 앞에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순서대로 무언가 갇혀가는 듯한 느낌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반도체 후공정이 지금 갑자기 수급을 받아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야? 지금 현재 다음 주부터 무언가 주도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반도체, 2차전지 이러한 이 주도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금리 동결까지 된다라고 하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70%가 다시 넘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CPI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뭐 8, 90%는 넘어가겠죠. 금리 동결 가능성이. 그러면 FOMC에 금리 동결까지 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다시 한번 반도체 2차전지의 주도장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7월 FOMC까지는 무언가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다음 주에 이제 CPI와 FOMC가 결과 발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CPI와 FOMC는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한 달의 결정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게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 FOMC 결과가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회복이 되는 그림이 나와줄 거다라는 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도주 종목들을 봤더니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2차전지 쪽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무언가 우리가 기대했던 사이클대로 수급이 들어가는 느낌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수급이 들어가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 논리에 의해서 주식시장은 움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가격대의 메리트를 느끼고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차전지와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누군가가 이렇게 큰 물량을 밀어넣었다? 분명히 그 가격대의 매력들을 느꼈고 그러면은 무언가 이 반도체와 2차전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슬슬 그려진다라는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밀어넣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그러한 그림이 그대로 다 나와주고 있으니까 저는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FOMC 이후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FOMC 결과가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주도주는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는 재밌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번 주에 시장이 결론적으로 저번 주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5월 달로 넘어오면서 6월 초까지 결론적으로는 시스템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엔비디아의 강력한 파워 이러한 부분들이 반도체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는 악재도 굉장히 많았었죠. 여러 가지
뭐 많이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발 악재, 뭐 미중 갈등, 뭐 그다음에 부채 한도.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약한데 이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니 어떤 종목군들이 또 수급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도주가 약하고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이 수급이 분산되면서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상승이 나왔다. 이게 이제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쭉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수급이 돌았는데 목요일부터 금요일, 어제부터 오늘까지 봤더니 2차 전지와 후공정 쪽이 무언가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도주가 하락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그림이 무언가 그려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시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만약에 다음 주에 CPI까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무언가 이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질 거고 그러면 반드시 시장의 유동성은 다시 한번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늘 이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담았죠. 그러면 다음 주에 CPI 잘 나오고 FOMC까지 잘 나온다. 그럼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최근 시장에 또 이 재미를 못 느꼈던 개인들까지 돌아오면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그림들이 또 잘 유지가 됐을 때 다음 주 이후에 시장은 다시 한번 활발한 매매가 가능할 것이다. 이번 FOMC 지나고 나면 말씀드렸듯이 다음 7월 FOMC까지는 그렇게 굵직굵직한 이슈가 없어요. 그러면 딱히 무언가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 한 달 정도는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이 활발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무언가 매매하기 좋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종목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2차 전지도 지금 이 리튬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LFP 관련된 것들도 있고 뭐 소재 부품 장비 다 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소재 부품 장비, 뭐 시스템 반도체, 뭐 디자인 하우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순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게 결국에는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주에 마찬가지로 좋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종목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종목들을 결국에 제대로 된 거를 못 사고 매수를 못하면 아무리 시장이 좋게 진행이 되고 유동성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말짱 도루묵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로 어찌됐든 다음 주에 이제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이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로 무언가 이 수급에 대한 이슈, 수급에 대한 매매,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개념을 완전히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서로 종목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의 이 종목들을 봤을 때 준비가 된 종목들만 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결코 우리가 어렵게 고를 필요 없이 준비가 됐고 올라갈 준비를 끝마친 이러한 종목들만 그때그때 골라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잡았는지를 예로 들어드리면 훨씬 쉽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일단 오늘 아침에 제가 아바코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바코가 이제 OLED랑 2차 전지 쪽에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 모멘텀이 최근에 형성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추가적으로 이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바코를 결론적으로 왜 추천을 했느냐. 제가 항상 이제 수급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 일전에 들어왔었던 수급들이 그대로 다 살아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렸겠죠. 자, 이 수급을 집어넣은 누군가들도 결국 때를 기다렸을 겁니다.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데 2차 전지 장비 쪽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때를 기다리면서 분출을 시킬 만한 이 타이밍을 기다렸을 거고 그러면서 이 지지 구간에서 계속 같은 구간마다 자전 거래를 돌린 거죠.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수급 살아있는데 어제 갑자기 이렇게 이 지지 구간을 뚫어 올리는
무언가 움직임이 나왔다. 이거는 반드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아바코를 추천을 드린 거였죠.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2차전지 장비 쪽에서 제가 아바코를 선호주로 뽑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아바코였고 수요일 밤에 말씀드린 종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코인테크였어요. 마찬가지로 2차전지 장비 쪽이죠. 제가 여태까지 2차전지는 단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계속 반도체만 말씀을 드리다가 이번 주에는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많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밤에 제가 코인테크를 가져왔었어요. 코인테크를 가져오면서 2차전지 턴키 가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 보니까 뭔가 준비하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 그래서 이거 2차전지 장비 쪽이 무언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에코프로도 살아나고 있고 테슬라 지금 계속 반등 나오고 있고 이거 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에 이 코인테크를 가져온 거고 오늘 아바코까지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제가 코인테크나 아바코를 여태까지 쭉 보고 있었을까라는 부분인 거죠.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코인테크나 아바코는 제가 여태까지 안 보고 있었어요. 반도체 강세장이면 반도체 봐야지 2차전지 장비 쪽을 보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 끝나고 매일 종목들을 둘러보니까 종목들을 한번 싹 둘러보는데 2차전지가 지금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죠. 수요일 날 봤더니 에코프로도 수급을 굉장히 잘 받아줬고 코인테크나 아바코도 수급이 잘 살아있으니까 이 수급에 의거해서 상승이 나오기는 나올 텐데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계속 무언가 이 반응이 나오는 느낌, 끌어올리려는 느낌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코인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앞선 수급에 의거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정확하게 수요일 날 이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한 차례 목요일 날 눌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 방송부터 쭉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수급 들어갈 때 보셔라. 지금 떨어지고 있고 확실하게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도 확신할 수 없는 구간에서 어떻게 이거를 아무런 근거 없이 매수를 하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누구나 다 좋은 종목인 거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좋은 기업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는 누구나 다 좋은 기업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누구나 좋은 기업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을 다루는 무언가 주포 혹은 주체들은 결국에는 그 심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심리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구간에서 한 차례 골을 팠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그러다가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접근을 하기보다는 그리고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서 미리 접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수급이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에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무언가 이 에코프로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목요일 날에 에코프로는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주도주 쪽에 대해서 수급이 계속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줄 겁니다. 오늘 이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후공정 쪽이 수급을 굉장히 좀 잘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후공정 쪽이 이렇게 수급을 잘 받아준다라고 하는 건 반도체 쪽에 반등 사이클링이 돌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오늘 시장에 나와준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2차전지 쪽도 지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죠. 2차전지 장비 쪽은 지금 아바코나 코인테크 같은 그림 그리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 수급 살아있는데 상승 안 나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들도 하나 둘씩 순환이 돌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을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종목 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1등주, 2등주를 잘 골라야 되는 거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잘 골라야 되는 건데 그걸 뭘 보고 접근을 할 거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이 상승장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갈 수가 있으려면 그러면 무언가 확실하게 어떤 이 스윙 로직을 꾸려 나가고 그 로직에 의거해서 우리가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무작정 그냥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종목을 골라감에 있어서 2차 전지나 반도체가 갈 거라는 거는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수급을 보면서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이 결국엔 또 핵심인 거예요. 제가 오늘 아바코, 수요일 날에 코인테크, 그리고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에코프로도 그대로 트레이딩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음 주의 시장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뭐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깊게 팔 필요 없이. 에코프로도 결국에는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다 매도 의견 나왔어요. 고점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편견에 사로잡힐 필요 없이 그냥 수급 들어가면 누군가 매력적으로 샀으니까 매력을 느껴서 크게 담았으니까 이 종목은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음 주부터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수급적인 부분을 결국엔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시장이 아직까지는 개별주 우선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반도체나 혹은 뭐 2차 전지 쪽에 수급을 잘 받아주기는 했는데 그 외에 제가 이제 수급이 좀 중구난방으로 뻗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 종목군들도 한 차례 순환이 나오고 차익 실현이 나와야 그래야지 또 주도주가 가기 편한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CJ 시푸드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한 차례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이슈를 받은 종목군들도 지금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차례 정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러한 뷰노 같은 종목들 뭐 최근에 이제 이 뷰노가 뭐 AI 이슈도 받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이슈도 받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급이 다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쪽도 추가적으로 더 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이 시장 순환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굉장히 선호하는 섹터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정글짐의 비유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놀이터가 있고 정글짐이 있는데 우리가 정글짐을 너무 좋아해요. 정글짐이 가장 재밌고 무언가 뿌듯하고 뭐 타다 보면 뭐 근육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정글짐을 가장 좋아하는데 뭐 1년 내내 10년 내내 그것만 타면 질리잖아요. 우리가 뭐 취미생활을 할 때 한 가지 취미생활을 하는 건 좋지만 무언가 다른 취미생활이 가미되면 그러면 굉장히 또 이게 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정글짐에 집중할 필요 없다. 정글짐 재밌을 때 계속 타다가 그 다음에 이게 좀 살짝 물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그네 타고 그 다음에 시소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놀이터를 우리는 어느 정도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나 그 다음에 반도체가 분명하게 잘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개별주 종목들이 수급을 받은 상태다라는 거죠. 수급을 받았으면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순환이 나오고 한 차례 정도의 이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에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가야 여기서 빠져나온 수급이 주도주 쪽으로 그대로 흘러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다음 주 정도에 개별주가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주도주가 좀 더 끌고 가줄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 시장 순환의 의미 2차 전지나 반도체를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차 전지가 그렇게 좋고 다 좋은데 왜 자꾸 팔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가 좋고 앞으로 이 캐파를 더 늘려나가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쭉쭉쭉 치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쭉쭉쭉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대각선으로 쭉 우상향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쭉 치고 나가다가 한 차례 깊게 고를 파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나오다가 또 고를 파고 이런 식의 결국에는 모든 주식은 요동치는 구간이 있고 숨고르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숨고르기 구간에 굳이 이 종목을 잡고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상승할 때에는 그 상승을 그대로 만끽을 하고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을 하면 그 숨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고르기 구간에는 이 종목 쪽에서 잠시 떠났다가 정글짐에서 잠시 떠났다가 재밌어 보이는 시소, 숨이 들어가는 종목 이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려서 또 이쪽에서 재밌게 만끽을 하다가 정글짐 다시 재밌을 것 같아. 그럼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순환이다라는 거고 최근에 그 순환이 굉장히 저는 보기 쉽게 잘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1월부터 4월까지 결론적으로 2차 전지가 굉장히 잘 상승 나오다가 2차 전지에서 하락 나오니까 뭐 자동차 부품 받아줬죠. 디스플레이 받아줬죠. 반도체 받아줬죠.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이 약간 떨어지니까 이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 나오고 곡물 쪽이 상승 받아주죠. 히토류 쪽이 상승 받아주죠. 그러다가 다시 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수급 받다가 이쪽에서 또 수급 빠지는데 시장이 아직까지 안 좋으니까 다른 무언가 개별 이슈 있는 테마주들로 수급이 받아주는 거고 이제 다시 주도주가 돌 타이밍이 되니까 이 개별주 쪽에서 테마주 쪽에서 수급이 또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한 차례 조금 더 순환이 나와야겠죠. 수급이 빠져나올 수가 있는. 지금 현재 시장은 이렇게 순환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봤더니 그래도 긍정적이더라. 어제부터 오늘까지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수급을 굉장히 잘 받아줘서 이거 조만간에 우리가 기대했던 매매하기 좋을 만한 환경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 수급 들어가는 거 보고 에코프로를 접근을 했던 것처럼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러한 종목들 말고 에코플라스틱도 보면 예전에 이제 자동차 돌 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결론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딱 이 구간에 말씀을 드렸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수급에 의거해서 상승 나와줬고 차익 실현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섰으니까 그럼 굳이 이 종목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에코플라스틱은 차량 경량화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미리 접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에코프로처럼 우리가 기다렸다가 에코프로가 지금 여기 있죠. 에코프로가 차익 실현 나오면서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을 했다가 다시 숨이 집어넣어지니까 그때부터 다시 보면 된다라는 이러한 의미, 시장 순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음 주에 한번 잘 적용시켜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지금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유동성 경색 온다. 2008년 이후에 최악의 유동성 위기다. 이번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넘기니까 국채가 발행이 될 거잖아요. 국채 발행이 되니까 국채 발행되면서 유동성이 또 막힐 수가 있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유동성이 확보되는 쪽에서 놀면 된다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확보가 되고 수급이 보여지는 쪽이겠죠. 결국은 유동성은 돈이니까. 그래서 돈이 노는 곳에서 항상 여러분들은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을 오늘 강조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FOMC 지나면 이제 하반기 시장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또 이 반년이 지나가는 거고 하반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장의 유동성 자체는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도주 쪽에 수급이 들어가지고 있으니 매매하기에는 분명하게 나쁘지 않다. 좋은 환경이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이번에 보니까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뭐 제가 12월까지 유동성이 돌아올 거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6월에 금리 동결 FOMC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로 나왔을 때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우리가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점. 그러면 매매하기 좋은 환경은 곧 우리가 돈 벌 기회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7월 중순 정도까지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한 주가 지나갔죠.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오늘 그리고 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많이 출연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도 어찌됐든 FOMC 결과가 지나고 나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또 다음 주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다다음 주에 돌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전략이 항상 강조드리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오늘의 마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5월 달은 1월부터 4월까지의 좋은 환경, 좋은 이야기들, 좋은 매매의 어떤 분위기들 이러한 것들이 약간은 고꾸라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다시 시장은 그래도 끌어올려질 만한 우리가 매매하기 좋을 만한 환경들은 조금씩 다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동안에 심심하셨다, 재미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또 이 적극적인 매매를 할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면서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